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내용이 아마 내일 아침에 하루 늦게 영상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혹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하루 정도 늦게 올라가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지금 노동시장 지표가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올해 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5월 정부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일자리 증가율이 예상보다 약할 것이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5월 미국 비농업 부문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5만 2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에 18만 8천 개와 다우존스 컨센서스의 예상치인 17만 5천 개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전날 발표된 4월 구인 건수 감소에 이어서 노동시장 냉각 시그널이 이틀 연속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시장 약세 신호가 나오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현재 5.5% 수준에서 인하할 확률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주요 7개국 G7 중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4년 만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5%에서 4.75%로 0.25%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발발 직후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캐나다는 팬데믹 이후 금리를 0.25%까지 낮췄다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자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통화정책을 펼쳐왔었습니다. 지난해 7월 5%를 끝으로 인상을 중단한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달까지 10개월 넘게 5% 금리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 오는 6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이 2019년 이후 첫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사상 최고 수준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현행 금리를 2.5%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했고 이어서 스웨덴 중앙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4%에서 3.75%로 낮췄습니다. 관심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태도입니다.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인플레이션이 2%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커질 때까지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페드도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6일과 7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일자리 보고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노동부의 5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7일 공개될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18만 5천 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5월에 전월 17만 5천 개에서 19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17만 5천 건 증가해서 예상치 24만 3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과열된 고용시장까지 진정되면 소비 둔화,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견조한 이익 성장, AI가 가져온 성장 추세로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5,500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5,354니까 연말까지 약 2.7% 추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반, 또 7월부터 12월까지 반으로 본다 그러면 상반기에 벌써 10% 이상 S&P 500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는 10% 이상이 아니라 2.7% 추가 상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500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결과는 주식에 건전한 배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목별로 보면 최근에 차세대 AI 그래픽 처리 장치
루빈을 공개한 엔비디아가 5.16%나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은 드디어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가 이날 종가 대비 22% 추가 상승해서 주당 1,5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다른 기술주들도 뛰어올랐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3.79%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1.9%, 1.1%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입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드디어 애플을 제치고 미국 기업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섰습니다. 엔비디아가 1224.4달러를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120억 달러, 3조 넘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3조 30억 달러. 이제 엔비디아 앞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조 1,51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한 기업이 유일합니다. 현재 3조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연일 랠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마이크로소프트마저 제치고 시총 1위에 등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전 세계 인구들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알아도 엔비디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엔비디아가 이제는 세계 1위로 우뚝 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한 것은 주식 분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또 풀이되기도 합니다. 주식 분할은 가격을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함에 따라서 주가 상승 요인입니다. 그것도 2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10대 1,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분할을 앞두고 주식을 대거 매수하자 주가가 지금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22일 깜짝 실적과 또 주식 분할로 25% 정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벌써 지금 5개월여 지났는데 154%, 지난 1년간은 217% 각각 폭등한 상태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지난 2월 23일 장중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지 약 100여일 만에 시총 3조 달러까지 넘어섰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 특수가 이제 시작된 상황이라 추가 랠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는 2030년까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0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최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3조 달러를 넘어섰으니까 앞으로 6년간 3배 이상 더 상승한다는 예상이에요. 2030년 앞으로 6년 남았는데 엔비디아가 10조 달러, 그럼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 외의 빅테크 종목들은 지금 몇 조 달러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엔비디아가 5% 이상 급등을 하니까 반도체 모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가까이 폭등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는 전 거래일보다 3.86% 오르면서 대만의 TSMC도 6.85% 올랐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네덜란드의 ASML은 10% 가까이 폭등하다시피 했습니다. 다른 주요 반도체주들도 모두 상승폭이 컸습니다. 인텔도 오랜만에 2.5% 오르고 퀄컴도 4% 가까이 올랐습니다.